드라마 다 같이 산다. 서울에서 40년을 살던 정혜진은 65세가 되던 해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지낸 지 벌써 10년, 좁은 원룸에서 택배, 음식만 먹으며 지내던 삶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폐교를 개조한 시니어 공유하우스. 혜진이는 무거운 가방을 끌며 낡은 대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들어선 마당에서 만난 건 6명의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72세 유명자는 젊은 시절 유명 성우였지만 이제는 목소리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70세 박만수는 자식들과 연락을 끊은 지 5년째, 68세 김영옥은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었고, 76세 이순재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외에도 각자의 사연을 품은 이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사 시간, 청소 담당, 심지어 화장실 사용 순서까지 의견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내 나이에 왜 남의 눈치를 봐야 하나요? 혜진이의 말에 만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혼자 사세요. 그러나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뒷산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 이들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챙겼습니다. 영옥의 휠체어를 밀고 순재의 손을 잡고 명자의 어깨를 부축하며 모두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정전된 마을에서 촛불을 켜고 둘러앉은 7명.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혜진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순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되려고 노력해봅시다. 공동생활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사람과 밤 12시에 자는 사람, 싱겁게 먹는 사람과 짜게 먹는 사람, 조용한 사람과 시끌벅적한 사람들이 한 집에서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식사였습니다. 명자는 된장찌개 간이 너무 세다고 투덜댔고, 만수는 이런 걸 어떻게 먹느냐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혜진이는 중재하려 했지만 오히려 양쪽 모두의 원망을 샀습니다. 내가 요리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영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혼자가 되니까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겠더라고요.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이곳에 온 이유가 다들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의 방식이 달랐고 체력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특히 영옥은 휠체어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집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선풍기도 에어컨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재가 나섰습니다. 옛날엔 이런 게 없어도 살았어. 그는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이 함께 더위를 식혔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성우 목소리로 옛날 라디오 드라마를 들려주었고, 만수는 젊은 시절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옥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손뼉을 치며 리듬을 맞춰주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 식사 시간.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혜진이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만든 첫 번째 진짜 밥상이었습니다. 유명자의 하루는 침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50년간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었지만 이제는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녀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라디오 방송국에서 한 번만 나와주실 수 없을까요? 어르신들 사연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명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제 그런 건 못해요. 목소리가 늙었거든요. 혜진이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늙은 게 아니라 깊어진 거예요. 우리 같은 나이의 마음을 더 잘 담을 수 있는 목소리가 된 거죠. 하지만 명자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후 영옥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명자는 조용히 영옥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오랜 시간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영옥아, 네가 있어서 내가 위로받는단다. 명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네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혜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언니가 영옥이한테 해준 말들을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언니의 목소리로요. 결국 명자는 마을 라디오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당일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방송이 끝나고 일주일 후 편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났어요.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명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성숙해졌다는 것을요. 박만수는 자식들과 5년째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내 방식이 틀렸다고?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격한 말다툼 끝에 나온 말이었지만 이제 와서 먼저 연락하기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수가 텃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혜진이가 빨리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지만 의식을 잃은 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의사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혜진이는 만수의 핸드폰에서 아들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전화 너머로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당장 가겠습니다. 이틀 후 만수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병상 옆에는 아들과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아들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더 자주 연락드릴 걸 그랬어요. 아들의 사과에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내가 고집불통이었는데. 며칠 후 태어난 만수와 함께 가족들이 마을에 왔습니다. 공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요리도 하시고 텃밭도 가꾸신다고요? 딸의 놀라는 목소리에 만수가 웃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새로 배우는 게 많아. 만수는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한테 못된 아버지였던 것 같다. 미안해. 그날 밤 오랜만에 나눈 진솔한 대화 끝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연락 자주 해요. 저희도 가끔 놀러 올게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너희들 보고 싶어 할 거다. 김영옥은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휠체어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느리고 도움이 필요한 일이 많다는 이유로요.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녀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을에서 해마다 가을이면 단풍 구경을 가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옥은 올해도 포기하려 했습니다. 산길이 험할 텐데 내가 어떻게 가요? 다른 사람들은 영옥을 설득했지만 그녀는 고집스럽게 거부했습니다. 혜진이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 이장님께 부탁해서 휠체어로도 갈 수 있는 길을 알아봤습니다. 비탈길이 있긴 했지만 몇 명이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소풍 당일 혜진이는 영옥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랑 같이 가요. 내가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영옥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너무 무거울 텐데. 무겁지 않아요. 언니가 같이 있어줘서 오히려 든든해요. 혜진이의 말에 영옥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휠체어가 돌에 걸리기도 하고 경사진 길에서 미끄러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와 순재, 명자가 번갈아가며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가는 거니까.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을 때 영옥은 숨을 멈췄습니다. 온 산이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고 아래로는 구름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구나. 영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혼자였으면 절대 못 왔을 곳이에요. 혜진이가 영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영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다니. 그날 오후 산을 내려오며 영옥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도움을 받는 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면서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였구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완벽한 사람들끼리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뭔가 해보면 안 될까요? 혜진이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축제하고 공연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마침 마을에서는 추수감사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장터에서 농산물도 팔고 작은 공연도 하는 소박한 축제였습니다. 명자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사회를 볼게요. 목소리가 아직 괜찮으니까. 만수는 기타를 꺼내왔습니다. 옛날 노래들 좀 쳐볼까? 요즘 애들은 모르는 노래들. 영옥은 나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했지만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우리 모든 공연에 박수를 쳐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순재는 옛날 마술을 선보이기로 했고 다른 할머니들은 전통 민요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매일 저녁 거실에서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고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연 당일 작은 장터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근처 도시에서도 구경꾼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뭔가 보여준다더라. 정말? 재미있겠다. 사람들의 기대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자의 구수한 사회로 시작된 무대에서 만수가 기타를 치며 고향의 봄을 불렀습니다. 관객들이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재의 마술은 비록 서투르긴 했지만 그 순수함에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민요를 부르는 할머니들의 목소리에는 삶의 깊이가 배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가만히 듣고 있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앙코르, 한 곡 더. 관객들의 요청에 모두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영옥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가 놀랐지만 그녀는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명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니까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는 이순재였지만 그날 아침은 유독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순재 형님 괜찮으세요? 만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순재는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순재는 아내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 영순이가 좋아하던 꽃이야. 마당에서 코스모스를 보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영순이가 나보다 먼저 갔으니 나도 곧 가야지. 농담처럼 하는 말이었지만 뭔가 진심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재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혜진이가 아침을 알리러 갔을 때 순재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잠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저녁도 먹었는데. 영옥이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가시면 어떡해요? 순재의 방을 정리하던 중 혜진이는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같이 살아주신 여러분께라고 시작되는 편지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혜진이는 순재의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는데 여러분 덕분에 마지막 시간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명자 씨의 따뜻한 목소리, 만수 씨의 꿋꿋한 모습, 영옥 씨의 순한 웃음, 혜진 씨의 다정한 마음, 모든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아줘서 고마웠습니다. 저는 영순이 곁으로 가지만 여러분은 계속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울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순재가 남긴 마지막 말의 의미를 새겼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의 소중함, 서로를 지켜준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주었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마을에서 항상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던 분.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 순재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밤 6명이 된 식구들은 순재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이 우리한테 남기고 간 게 뭘까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신 것 같아요. 혜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형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순재가 떠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의 따뜻한 기억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만든 작은 추모 공간에는 순재가 좋아하던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라디오 방송은 인기 프로그램이 되어 전국에서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덕분에 우울증이 많이 나아졌어요.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명자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만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동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땅을 가꾸는 일이 이렇게 보람있는 줄 몰랐어. 자식들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밝아지신 건 처음 봐요. 영옥은 마을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아이들은 영옥 할머니의 책 읽기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떤 책 읽어주실 거예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영옥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혜진이는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남겨두고 싶어요. 혼자 사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쓴 글들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입주 희망자가 찾아왔습니다. 67세의 김철수 씨였습니다. 여기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요. 모두가 환영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가족이 되시면 돼요. 그날 저녁 7명이 다시 모인 식탁에서 혜진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서로 낯선 사이였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고 함께 웃고 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순재 형님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만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안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을에는 이제 작은 방송국도 시니어 전용 카페도 공동 도서관도 생겼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종종 찾아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에는 함께 씨앗을 심고, 여름에는 시원한 마당에서 수박을 먹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가고, 겨울에는 난로 앞에서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매 순간이 소중했고 혼자였다면 느낄 수 없었던 행복들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모두가 모여 새해 소원을 나눴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더 많이 웃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혜진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서웠어요. 쓸쓸하고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나이 드는 건 무서운 게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다시 살게 했어요. 혼자였다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을 텐데 함께 있으니까 매일이 새로운 이야기가 되네요. 카메라는 천천히 마을 전체를 비춥니다. 작은 산골 마을이지만 그곳에는 진짜 삶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밥 먹어요 라고 부르는 명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생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